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병원을 멀리하게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음식들과 사과의 영양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과가 지닌 탁월한 효능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사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는 소화기 건강에 유익한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성화해 변비를 예방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는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C,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퀘르세틴은 폐암, 결장암, 유방암 같은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사과는 이상적인 음식인데요. 저칼로리 식품인 사과는 식이섬유로 인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높은 수분 함량은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사과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펙틴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과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덕분에 염증을 억제하고 감염 예방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유익한 사과는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인 플로리진이 특히 여성의 골밀도 감소를 방지하고 칼슘 흡수를 촉진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과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퀘르세틴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줄여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사과는 효과적인데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데요.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세포를 보호해 노화를 방지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호흡기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폐염증을 완화하고 천식 증상을 줄이며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천식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사과의 효능을 약화시키고 함께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산성이 강한 식품으로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과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강한 산성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위산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사과 또한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증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과다 섭취로 인해 소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당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과와 시리얼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소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천연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시리얼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환됩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당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과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과의 과당과 시리얼에서 빠르게 흡수된 당이 결합하면 장내 세균에 의해 많은 가스가 생성되면서 소화 불편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사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섬유질 과다 섭취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과와 고구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섬유질은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에서 발효가 활발해져 가스가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하루 섬유질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장내 발효가 과도해지고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사과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플레인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장 건강을 더욱 촉진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사과의 조합은 단백질과 비타민C가 균형 잡혀 있어 근육 회복과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데요. 특히 플레인 요거트에 들어있는 칼슘은 사과의 비타민C와 함께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며 다이어트 중에도 포만감을 제공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와 사과의 조합은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하는 건강한 선택인데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사과에 포함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혈관 건강과 두뇌 기능 보호에도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조합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부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사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심혈관 건강과 피부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사과의 비타민C와 퀘르세틴은 아몬드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결합하여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지며 피부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아몬드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과 사과의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하며 이 조합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두뇌 기능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각의 이점을 극대화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사과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과일로 이 가스가 주변에 있는 다른 과일들을 빠르게 익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과를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과를 종이 타월로 감싸거나 구멍이 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손상되거나 부패한 사과가 있다면 즉시 제거하여 다른 사과들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를 짧은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실온 보관해도 괜찮은데요. 그러나 실온에 오래 두면 사과가 빠르게 물러질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 동안만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요령도 중요한데요. 먼저 사과를 손으로 잡았을 때 단단하고 탄력 있는 감촉이 느껴져야 신선한 사과이며 물렁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과는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색상도 중요한 기준인데요.
각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색상이 선명하고 고르게 퍼져 있는 사과가 좋은 사과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사과는 진하고 고른 붉은색, 초록 사과는 선명한 초록색을 띠는 것이 맛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껍질 상태도 신선도의 중요한 지표인데요. 매끄럽고 깨끗한 껍질을 가진 사과가 신선하며 주름이 많거나 거친 사과는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사과의 향기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과 특유의 상큼한 향이 풍부한 사과일수록 당도와 신선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같은 크기의 사과 중에서는 더 무거운 사과가 수분이 풍부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므로 무게감 있는 사과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사과를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사과는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알아두면 더욱 흥미롭고 사과를 한층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먼저 사과의 기원은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는데요. 중앙아시아, 특히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자생한 야생 사과나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지역의 텐샨 산맥에서 자라는 말루스 시벗이라는 야생 사과나무가 현대 재배 사과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는 사과의 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이곳은 사과의 기원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인류는 이 야생 사과를 수집하고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흐르며 사과는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을 오가며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로마 제국을 거쳐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고 로마인들은 사과의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며 재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사과는 유럽에서 중요한 과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미국 식민지 시대의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북미로 전해지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과는 역사뿐만 아니라 신화 속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황금 사과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결혼의 여신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중 누구에게 황금 사과를 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결국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과는 아름다움과 선택을 상징하는 과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기원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과일로 인류와 밀접하게 연결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